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5세, 40년 가까이 노인 신경질환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본 장면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며칠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꼈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오른쪽 다리가 좀 힘이 없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째 한쪽 다리가 저려서 파스를 붙였어요. 하지만 그건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리의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다리는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다리입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약 70%가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 이상 신호를 겪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려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7가지, 그리고 집에서 3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마지막으로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음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중간에 이건 내 이야기 같은데? 하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잠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80이 되신 이순길 어르신이십니다.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며 내원하셨죠? 가족들은 요즘 운동 안 해서 그래요. 하셨지만 저는 바로 검사를 권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왼쪽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선생님, 다리 덕분에 제 목숨을 건졌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감각이 둔해졌지만 그냥 파스를 붙이고 쉬셨습니다. 2주 후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심장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 시간에서 오는 병입니다. 한 시간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시간이 곧 뇌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이라도 혹시라도 내 몸이 보내는 다리의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가 유독 저리거나 힘이 없는데 왼쪽은 멀쩡하다면 그건 단순히 근육 피로가 아니라 왼쪽 뇌혈관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걷는 동안 다리를 끄는 증상이에요. 가족이 아버지, 요즘 왜 다리를 질질 끌어요? 하고 말할 때 본인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건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명령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목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고 발끝이 바닥에 끌리면 조화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 신호의 이상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뇌가 보내는 다리의 초기 경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여러분 몸에 도와줘 라는 외침이에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4가지 신호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분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는 75세 신경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이 결국 건강하게 늙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약속이니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나머지 4가지 신호와 뇌혈관을 살리는 생활 습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뇌를 살리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3가지 신호 기억나시죠? 한쪽 다리의 저림, 다리를 끄는 증상, 걷는 균형이 흔들리는 변화. 이 3가지가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이제 곧 위험하다라는 심화 경고입니다. 4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문턱에 발이 걸려서 툭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주 비틀거리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는 고유 감각이라 불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뇌의 감각 회로가 잠시라도 손상되면 이 감각이 끊기면서 발끝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느끼지 못해 자꾸 걸리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고유 감각 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신발 밑창이 두꺼워진 것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검사해보니 실제로는 뇌의 감각 부위에 작은 허혈연류 차단이 있었어요. 5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입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계단을 오를 때 유독 한쪽 다리가 버텨주지 않는다면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명령의 약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근육이 약해질 때는 양쪽이 비슷하게 약해지지만 뇌 문제로 인한 근력 저하는 한쪽만 약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왼쪽 다리만 자꾸 무겁다, 힘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6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덜덜 떨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는 현상 말입니다. 이건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에요. 특히 떨림이 한쪽 다리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의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감각 이상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나 발바닥의 촉감이 둔해지고 마치 양말을 두 겹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뇌의 감각 피질이 손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파스, 진통제, 찜질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리가 아니라 뇌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스스로 점검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3분 자가 진단법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매일 권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낀 상태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나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 감고 제자리 서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30초간 제자리에 서 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 뇌의 균형 중추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체크입니다. 맨발로 바닥에 서서 질감을 느껴보세요. 양쪽 발의 감각이 똑같은가요? 한쪽만 둔하다면 그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열걸음 걷기 테스트예요. 집안 복도나 마룻바닥에서 일직선으로 열걸음 걸어보세요. 한쪽 다리가 끌리거나 비틀거린다면
뇌 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아침 세수 전에 딱 3분만 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그 3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테스트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괜찮다. 오늘은 약간 저린다. 이렇게 짧게라도 메모해두면 뇌가 보내는 변화의 흐름을 훨씬 빨리 눈치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걸음걸이의 미세한 변화를 훨씬 쉽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보고 계시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다리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40년 진료를 하며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챙겨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뇌의 언어입니다. 뇌는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다리를 통해서 도와줘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다리가 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무심함이 평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매일 아침 그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과 음식 5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권하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70대 이후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혈관은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혈관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대신 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뇌를 지키는 생활의 원칙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뇌경색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에서 시작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 손상되고 점점 두꺼워지며 탄력을 잃어요. 그 결과 피가 지나가야 할 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아침 식사 전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자주 넘는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그 틈으로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죠.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됩니다. 혈당은 공복 100 미만, 식후 2시간 14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식사는 적게, 자주, 천천히가 기본 원칙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꼭 30번 이상 씹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뇌혈류를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걷기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이 덕분에 뇌로 가는 산소량이 20% 이상 증가해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걷는 사람은 뇌경색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 아래 걷는 30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몸의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하루 종일 뇌를 맑게 유지시켜줍니다. 걷기 운동의 비밀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2시간 걸었다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요. 그리고 가능한 한 핸드폰을 보지 말고 주변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뇌 자극에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의 힘을 믿으세요.
먹는 게 곧 약이다. 제가 어릴 적 의과대학에서 처음 배운 문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뇌혈관을 젊게 지켜주는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구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이 견과류 하루에 호두 5개, 아몬드 10알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지방이 늘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삼황산화 채소와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색이 진한 식품은 혈관 속 활성산소를 없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순환을 돕습니다.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러우면 흑마늘이나 구운 마늘도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가공육, 단 음료, 그리고 밤늦은 식사입니다. 소금과 당분은 혈관의 적이에요. 하루 나트륨 섭취는 2000mg 이하, 단 음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5번째, 나쁜 습관을 끊는 용기입니다. 담배, 과음, 짠 음식, 이 세 가지는 제가 40년 동안 본 뇌경색 환자들의 공통된 세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주는 혈압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은 독입니다. 그리고 술이 피를 맑게 한다는 말, 의학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건 술이 아니라 물이에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훨씬 뇌혈류에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제가 진료한 두 환자분의 MRI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생활 습관을 바꾼 분의 뇌혈관은 깨끗하고 반짝입니다. 반면 방심한 분의 뇌는 좁아진 혈관 사이로 겨우 피가 통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 선택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제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70세가 되던 해 제 스스로도 다리가 자주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싶었지만 MRI를 찍었죠? 다행히 단순한 혈류 저하였고 그때부터 매일 걷기와 식단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지금 75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병원까지 걸어서 출근합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제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식습관, 걷기, 혈압 기록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뇌경색을 막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과 가족을 위한 골든타임 행동 수칙, 그리고 뇌경색 후 회복을 도운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부분은 내가 아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경색에서 이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약과 장비가 있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망설임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응급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을 알고도 늦게 오십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가면 되겠지? 하지만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족이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먼저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환자가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시간을 꼭 기록해야 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알아야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환자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가족이 지금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감이 맞습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절대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 마세요. 파스 붙이기, 찜질하기, 혈액순환제 먹기. 이건 시간만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뇌경색은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일부가 산소를 잃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시간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증상이 보이면 바로 119를 부르고 가능한 빨리 뇌 전문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안정시키기. 환자를 억지로 세우거나 걷게 하지 마세요. 넘어지거나 혈압이 요동치면 뇌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눕힌 상태로 머리를 약간 높이고 숨쉬기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이나 물을 절대 먹이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마비되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병원 도착 전 응급 알림 준비하기. 평소 복용 중인 약, 특히 혈압약, 혈전용 해제 당뇨약의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병원 도착 시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가장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치료의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몇 해 전 7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휘청거리며 넘어지셨죠? 아내분이 바로 이상함을 느끼고 10분 안에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30분? 결국 혈전용해제 투여에 성공해 단 하루 만에 정상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내가 5분만 늦었어도 저는 휠체어였을 겁니다. 반대로 같은 증상을 느끼고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4시간 뒤에 오신 분은 왼쪽 반신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 3시간이었습니다. 그 3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한 번 겪은 분은 5년 이내에 다시 발병할 확률이 약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다면 다른 가족도 반드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가족 전체의 질환이에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다리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응급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며 하십니다. 그때 병원에 데려올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그게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응급대처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 기록하기, 119 즉시 신고하기, 병원까지 직접 운전하지 말 것, 환자를 눕히고 움직이지 않게 하기, 음식물 금지, 복용약 목록과 병력 가져가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이 60대 이상이시라면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가장 큰 적은 망설임입니다. 병원에서 아닌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듣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말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제가 75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때 바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보고 계신다면 지금 그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혹시 다리 저린 적 있어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뇌경색 이후의 회복과 재활, 그리고 하루 10분 뇌 자극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병을 예방하는 걸 넘어 이미 약해진 뇌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병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생의 회복입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회복 루틴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루 10분 루틴 그리고 뇌를 되살리는 3가지 회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10분 뇌 자극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비춰보세요. 이 짧은 행동이 뇌를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햇빛은 시신경을 통해 멜라토닌을 조절하고 우리의 생체 시계를 맞추어 하루의 리듬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엔 양손을 깍지 낀 채로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는 스트레칭을 3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목과 어깨의 혈류를 증가시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확 늘려줍니다. 그 다음은 균형 훈련 1분 루틴입니다.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로 10초간 서 보세요. 그 다음 반대쪽 발로 바꾸세요. 이 간단한 훈련이 뇌의 평형 감각을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 회로를 강화해 줍니다. 저도 매일 이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을 세우는 일은 마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두 번째,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두뇌 산책. 하루에 20분 정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 속을 걸으며 주변의 냄새, 소리, 색깔을 인식해 보세요. 새소리가 들리는가? 꽃향기가 나는가? 바람의 온도는 어떤가? 이렇게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뇌의 전두엽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걷는 동안 지난 추억을 떠올리거나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되새겨 보세요.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뇌연류를 증가시키고 감정의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오기 전에 15분 정도 집 앞 공원을 걷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는 걸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그 생각이 들면서 뇌가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세 번째, 뇌를 위한 저녁 루틴과 수면의 힘. 하루를 마무리할 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10초간 느껴보세요. 호흡 하나, 둘 들숨과 날숨이 고르게 이어지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2시간은 TV나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해 뇌의 회복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뇌 건강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리의 저림, 균형의 흔들림, 짧은 어눌함. 이건 모두 뇌가 나 지금 힘들어요 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뇌가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75세 의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분들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그리고 품격 있게 사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혈압을 재고 기록하기, 하루 30분 걷기, 마늘 2쪽 먹기, 아니면 가족에게 당신 다리 괜찮아요? 한마디 건네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히 채널을 돕는 일이 아니라 내 건강을 매일 챙기겠다는 다짐이니까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근력으로 알아보는 치매 초기 신호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과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과 평안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주치의 신경내과 전문의 김도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